가업승계 증여특례 아시죠? 당장 낼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적고 대신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상속세에 합산이 되는 장단점이 명확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해야 할 이유 있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면 10년만 지나면 되니까 일반 증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한 장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장점이 큰데도 아직 많이들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통 대표님들은 60대 정도 되면 사업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되더라고요. 물론 자녀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아직 걱정도 되지만 회사에서 일을 차근차근 배워간다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빠질 수 없는 세금 혜택도 챙겨가면서 가업을 물려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가업의 영속성을 지원해서 경제발전에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더욱더 성장을 한다면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은 증가하고요. 신규 채용도 늘어나게 되어서 취업률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복합적인 목표를 위해 증여를 권장하고 가업을 이어받아 100년 기업 등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일정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 같이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지 않는 업종은 불가능하죠. 가업을 물려주려는 부모는 가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는데 가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두 번째 주식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하며, 세 번째 전체 50% 이상의 기간이나 직전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부모가 요건이 갖춰졌다면 증여받은 자녀는 가업에 종사를 해야겠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을 물려준 부모는 뒷선으로 물러나야 하거든요. 나름 많은 조건을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공제해주길래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면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했을 때 최대 600억 원까지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와는 다르게 전액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요.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10억을 초과할 때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 과세 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한다면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다면 10억 공제를 적용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히 그냥 증여받았다면 20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니 이렇게 세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크게 절감을 해주고 있죠.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상응하는 가업상속공제도 있죠. 물론 가업상속공제도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 돌아가실 때에는 사업이 성황이라 주식가치가 굉장히 높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가업승계는 5년 내에 휴업, 폐업하거나 자녀가 대표이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추징하게 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5년간 종업원이 감소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면 안 되고 상속인의 지분도 낮아지면 안 되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는데 막상 사업 여건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 등 국가위기 사태로 업종이 불황이 된다면 사업은 고사하고 감면받은 상속세 부담부터 다가오겠죠. 그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사후관리 요건도 간단하고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지금 현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난 후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년 뒤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20년 전에 가업승계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에 합산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한 체감 금액은 상당히 적게 느껴지겠죠. 게다가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나서도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가업승계를 먼저 진행해두고 때에 가서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줄일지 아니면 까다로운 사후관리가 싫어서 일반 상속으로 진행할지 선택지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가업승계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과 법인 둘 다 가능하지만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던 대표님들은 가업승계를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고 난 후 바로 가업승계를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보통 법인 전환하는 경우 세액 감면이나 부동산 등 혜택을 받기 위해 5년 동안 50% 이상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으로 가업 승계를 통해 주식 전부를 이전하더라도 지분 유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하고 바로 가업 승계도 노려보실 수 있죠. 종종 가업을 물려받기 싫어하는 자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업종이 젊은 자녀가 꾸려가기에는 텃세도 심하다 보니까 큰 뜻이 없거나 본인이 하는 일이 좋아서 사업을 하기에는 꺼려하는 경우죠. 그래서 부모는 막상 사업체를 매각하자니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제값에 매각한다고 해도 부모의 재산가액은 터무니없이 높아지기만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팁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자녀분이 가업을 딱 5년만 하고 그만두고 매각하셔도 된다고요. 만약 가업을 열심히 일구어서 법인의 규모가 더 커졌다면 증여받았던 금액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막상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아서 꾸준하게 유지할 수도 있죠.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영상을 보시고 가업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특별한 선택지라고 생각되는 가업승계 제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유리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봐 드릴 테니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